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권리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 고대나 중세, 즉 18세기 이전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권을 누릴 수는 없었고요. 인권이라는 의식 자체도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즉 근대가 되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의식들이 점차 싹 틔우면서 이제 불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로부터 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민혁명 중에 정말 유명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얘기했죠. 참 한계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18세기 일어났던 시민혁명 결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도 소수의 그 부르주아들만 이런 자유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인권의 그 보장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갔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국제연합 UN이라는 곳에서 1948년 세계인권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신분에 따라서 아니죠. 그리고 부르주아들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뭐 성별, 종교, 나이, 국적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라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지금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권이라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추상적인 개념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뒤에 보이시나요? 이런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책에 이 인권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내용이 이 헌법이라는 책에 명시가 되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이 인권의 내용을 보장해 줄 때 우리는 이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법 속에 나온 기본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금 발췌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헌법이라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말 무수한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 즉 상위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수한 법이 있지만 이러한 모두한 법들은 모두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이 하위 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하위 법들, 되게 이 다양한 법들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긋나서 기본 질서를 해치면서까지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이거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의 근본 질서가 바로 헌법이고 헌법에 비추어서 이 모든 다른 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 최고의 법이다. 가장 상위의 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시면 처음에 전문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은 그냥 문장 앞에 오는 글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선생님 학습지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라는 그 전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법이 만들어지는데 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가장 상위의,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이 개정, 다시 바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법을 개정이라는 것은 법을 다시 바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법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위에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장 이제 총강에서 헌법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한 한 줄이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정치 형태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 대신 민주,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주인된 권리, 주권이 부여된 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부여된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총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인권의 내용이 헌법에 명시가 되면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불려진다라고 했잖아요. 국민의 권리, 이것을 곧 기본권 또는 인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10조부터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모든 기본권, 정말 다양한 기본권들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 나올 다양한 기본권들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인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제11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권리도 나와 있어요. 자,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생님의 신체를 경찰이든 누구든 함부로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라는 신체의 자유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뒤로 가시면 모두 자유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분들 우리 이사 갈 때 또는 어디로 다른 곳에 이동을 할 때 국가의 허가를 따로 받고 이동을 한다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고 이사를 하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여러분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활하는 이러한 공간을 주거 공간, 선생님 집 이런 공간을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동의 없이 선생님 집에 함부로 침입하게 되면 선생님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겠죠. 혹시라도 범죄 혐의가 있어서 집을 수색해야 될 경우가 혹여나 있더라도 반드시 그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렇게 수색을 해야지 경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동의 없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 일은 이러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 이런 죄도 형법에 보면 있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요즘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녀가 어떤 친구와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검색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 끝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앱이다. 그래서 이 앱은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앱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기본권을 또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고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글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가지고요. 자, 24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선생님 이번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정치라고 하죠. 1학년 때 배웠나요? 대의민주정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비용상, 그리고 장소의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정치인에게 우리의 주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끔 하는 대의민주정치가 실시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민주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단임권이라고 합니다. 공무는 국가의 일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선거권, 공무단임권, 그리고 밑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해서 희망사항,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할 권리도 있고요. 또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기본권 중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고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자, 31조 보시면 이것도 기본권인데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도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요. 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다양한 기본권이 나와 있는 헌법을 살펴보았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는 교과서 14쪽을 펴서 이러한 기본권의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페이지,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이 페이지 보면서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은 14페이지입니다. 책과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이 학습지를 놓고 함께 공부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헌법이라는 책에 국가가 인권의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죠. 그걸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 헌법책에 기록된 인권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수한 기본권을 선생님이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내용은 책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헌법 제10조 기억나나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다양한 기본권이 있지만 이 모든 기본권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향은 뭐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기본권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모든 기본권의 상위에 있는 기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선생님도 여러분도, 자 우리 세원이도 소영이도 뭐 가서도, 그죠? 영호도 모든 친구들은 존엄성이 있습니다.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막말을 하거나 서로에게 뭐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읽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헌법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세원이와 선생님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선생님은 요즘 가장 행복한 행복추구권을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 초콜릿 그리고 마카롱 달달한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몰아본다든지 등등의 선생님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언제 행복한가? 언제 나의 행복 추구권을 실행할 수 있나?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나나요? 평등권, 즉 신분, 종교, 나이, 성별 등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네,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이도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유권. 여러분들 책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유권은 일단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등등등 직업 선택의 자유, 즉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되게 쉬워요. 다른 권리는 다 권자가 붙는 거, 끝에 단어에 권자가 붙는 건 똑같겠지만 자유권을 여러분들 찾을 때 끝에 자유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자유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자유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정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참정권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참정권은 선생님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선거권, 그리고 두 번째, 공무단임권, 세 번째, 국민투표권으로 참정권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쪽에 같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어떻게 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정치인을 뽑으면 돼요. 그죠? 정치인 뽑는 4월 15일 날 가서 투표를 하면 돼요. 그걸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 내가 정치인을 뽑지 않으면 내가 직접 정치를 하면 되겠죠. 내가 직접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 뽑혀서 당선이 돼서 내가 직접 나라 일을 하면 돼요. 자, 공무단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국민투표권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헌법책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 저 밑으로 헌법 저 밑에 대통령에 관한 권한 부분에 국민투표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권리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와 관련해서 또는 국방과 관련해서 또는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과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 이것을 국민투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뽑는 투표, 그리고 내가 직접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 일을 하는 공무단인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권리자, 국민투표권 해서 세 가지로 참정권이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권리는 우리 청구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미 선생님이 청구권이라고 읽었을 때 느낌이 빡 오지 않았나요? 네, 뭔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침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생님이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국가에 이를 얘기를 해서 알려서 이 기본권 침해를 좀 시정해 주세요, 좀 개선해 주세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수단적인 성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이거를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죠. 국가에다가 내 기본권 침해를 좀 시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수단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쪽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구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청원권, 그 다음에 다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재판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기본권 침해가 있거나 또는 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중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청원권, 여러분들 요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제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저런과 같이 평등, 자유권 이런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글을 올리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런 시정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는 청원의 글, 국민의 희망사항의 글을 올리면 요즘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해주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원 게시판 때문에 많이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게시판 역시도 우리의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청원권, 그리고 재판 청구권, 타인으로부터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본권 시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서 국가가 잘못해서 공무원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풍이 막 불어왔어요. 여름에 막 태풍이 막 몰려올 때 선생님이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잘못해서 그 태풍에 뿌리가 뽑힌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선생님을 그 나무가 덮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기본권이 침해가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해결합니까?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냐면 일단 그 공원에 있었던 그 가로수 나무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죠? 그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나무가 쓰러져서 선생님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가를 상대로 선생님의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권을 여러분들 하시면 실제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은 오늘날 되게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권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죠?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 인간답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4쪽 보시면 사회권 안에 교육받을 권리. 자,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권리.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일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 또는 뭐 황사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바깥 생활하기가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런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 중학교까지는 지금 무상 의무교육이죠. 이러한 권리들을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쌤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원래, 우리 18세기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국가로부터 우리는 무슨 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었나요? 네, 처음에는 자유라는 권리, 즉,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이 매우 중요했어요. 18세기 근대에는.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기본 질서만 잡아주고 되도록이면 국민들로부터 떨어져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국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점차 빈부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뭐 여성, 아니면 뭐 노동자들, 아니면 뭐 소비자들, 아니면 뭐 아동들, 노인들을 보통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이 사회적 약자들이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 빈부격차는 커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국가의 역할이 조금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 당시에는 최대한 국민을 내버려 두는 게 국가의 최선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이 조금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많은 제도 또는 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도 아직 그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만, 이제 점차 그들에게까지 이제 국가의 보호의 손이 미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회권이라고 하고요. 교육받을 권리, 뭐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등을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기본권,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책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교과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 13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3쪽 밑에 가장 밑에 스스로 확인 부분 선생님이 답을 한번 작성해주고 불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이때까지 선생님이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개념일 거예요. 그죠? 13페이지 첫 번째, 인권. 인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 1948년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이것.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책 뒤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14쪽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으니까 꼭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쪽. 자, 15쪽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권 카드를 이용해서 기본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헌법의 조문을 들어서 여러분들 잠깐 같이 살펴봤으니까 꼭 헌법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 한번 같이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회사에 다니면서 개그맨이 되려고 준비해 왔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침해당한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자,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저등과 같이 행복추구권, 자유, 평등,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나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시험을 볼 수 없고 차별을 당한 거잖아요. 즉, 평등권을 침해당한 거겠죠?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번에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며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라고 하죠. 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차별을 받았죠. 일단, 네. 평등권을 지금 침해당한 상태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차별을 받아서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죠. 이 친구는 하나의 기본권을 또 더 침해당한 셈이에요.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사회권을 침해당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이 저를 체포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하고요. 일단 체포를 당할 때도 반드시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찰은 선생님을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등의 선생님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즉 자유권을 침해당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16쪽부터 연결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쉽다면 쉬울 수 있는 인권 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인권 보장을 위해서 보장을 받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타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밑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권이 무엇인지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이러한 인권, 평등권, 자유권 이런 인권들이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었다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분명 나에게 선생님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나 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